에밀리오 니에토 이사님께서 먼저 첫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경기 국제수소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페인 국립수소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새로운 수소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이고요. 컨소시움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과학혁신부와 그리고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 정부가 각각 50%씩 출자한 공공연구기관이고 2007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카스티아 라만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수소와 그리고 연료 전지의 전체 그 에코시스템과 그리고 가치망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13개의 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kW PV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의 전 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라든지 실험 스테이션이라든지 또 수소 전지나 저장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40개 이상의 국가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 R&D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생산을 포함한 전체 수소 밸류 체인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전략 라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그리고 에너지 융합, 통합까지 다 아우르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수소 생산되는 수소를 어떤 식으로 잘 저장할 수 있을지 시스템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에너지를 연료 전지로 예를 들어서 저온, 고온 그리고 중간 온도에서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융합하고 통합하는 부분에서의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수소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전략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안전과 표준 개발 부문도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사회 경제학적 이슈도 함께 연구 분야로 포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국가 수소 로드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 수소와 관련한 주요 그 국가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재생 그린 수소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속 가능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산업의 탈산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EU 위원회, 유럽 위원회에서 발족한 예를 들어서 뭐 녹색 경제라든지 기후 중립성 관련된 맨데이트를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벡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탈산소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장거리 화물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운송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해상 수송, 다양한 수소 집약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것이고요. 또 신재생 수소의 수요 공급망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수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수소 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의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생산 변환, 소비 등 다양한 그 밸류 체인 관련된 활동들이 집중된 클러스터나 밸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과 관련된 비용 감소를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실제로 이 수소는 원료로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정유라든지 화학 비료라든지 화학 제품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집약적인 산업의 탈산소화를 위해서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신재생수소의 산업적 사용, 산업 용도 사용을 위해서 야심차고 또 공통된 EU 수준의 목표를 저희가 수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전동화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아닌 분야거나 또는 중기적으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의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모빌리티, 교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부분이라든지 라스트 마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수소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소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탈산소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내, 가정 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재생수소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고립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에 또 신재생수소 기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기후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국가 수소 로드맵은 또한 다양한 표준과 그리고 규제 부분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EU 레벨에서 수소 시장을 공통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신재생 수소의 가능성을 다 함께 인식을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EU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이 수소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또 이 수소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이 사용 활용도를 또 고안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에 기반해서 저희가 스페인의 재생 가능한 수소의 전체 주기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 다양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0여 개 정도의 조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소 로드맵 측면에서 말이죠. 그리고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다큐멘트에 또 함께 연계해서 이런 대책들 또는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소의 생산과 또 사용에 있어서 또 이 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 규모에서 기술 클러스터와 시범 프로젝트를 발족을 해서 수소 밸류 체인을 증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이 비전 2030, 2050을 현재 선포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도표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 비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비전 2030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4GB 용량의 전해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5%의 수소 연료가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에너지의 25%를 수소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00에서 150개의 수소 충전소를 스페인 내에 또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에서 200개의 버스를 수소 버스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용도의 트럭 같은 경우에도 5,000대 정도는 2030년까지 수소 트럭으로 교체를 하겠다,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철도, 상용 철도 라인을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철도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철도 노선을 2030년까지 수소 연료를 이용한 운영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500톤 정도의 그 탄소 TOE를 수소로 전환을 함으로써 이 감소를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억 유로 정도를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스페인 국가 수소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 이 비전 목표를 일단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로드맵 문서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문서이고 정책 문서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민간 부분의 협력을 또 포괄하는 이런 로드맵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로드맵이 발간이 되고 난 후에도 굉장히 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인 국립수소센터에서도 이 로드맵에 기반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생산부터 저장, 융합, 통합 그리고 활용까지 전체 이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저장을 위한 첨단 재료와 반응기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고요. 두 번째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 같은 에너지 벡터를 사용한 다양한 수소 생산이라든지 이런 그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제라든지 또 하이 에너지 덴시티 관련된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올을 이용한 수소 생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니그마라는 또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국가 레벨의 프로젝트입니다. 팸 전해 전지 최적화와 개선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소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드롬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적의 촉매제를 찾아서 이 촉매제를 활용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드롬이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혁신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다 폐기물을 변환해서 이 연료전지, 연료 공급을 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 폐기물 변환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소 밸류 체인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변환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라카이고요. 또 에그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IT 소프스 장치의 첨단 세라믹 기술을 활용한 설계와 프로세싱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즉 수소 전환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수소 밸류 체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수소 전환, 컨버전 관련해서도 두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 라인을 다양하게 또 그 개발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 배출 스테이션에 통합 가능한 수소의 설계 및 조합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지능형 탈탄소 저배출 전력 생산 관련된 프로젝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양한 밸류 체인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CO2 조율 같은 경우에는 이중 연료 연소 분석 및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CO2 저감, 운송 부문 CO2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또 그 수소 통합 관련해서도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2 포츠 같은 경우에는 항만 내에서 연료 전지와 수소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에서 4개의 물류 분야에서 이 연료 전지와 수소 기술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탄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특히 항만 분야에서의 저탄소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연구 과제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Ships for Blue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실제로 해상 풍력 전력 생산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 풍력 전력 생산 선박에서 실제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이고요. 또 다른 2개의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 에너지 카트 생산과 관련된 게 카트 H2이고요. 다양한 유럽 지역의 연구소들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료로서 수소 에너지의 다양한 장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미트로 CS 시스템 관련해서 지열, 수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과제들을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에 또는 냉열 병합 시스템의 수소 사이클을 이제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미 완료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무료 앱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앱 이제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연료 전지 차량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돌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로 수소 에너지의 소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또 이 팸 시스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서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에서 연료전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한 2개 정도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칠레와 함께 진행한 국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모바일 채굴 장비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 이 연료전지 수소 연료를 적용한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광업 분야의 채굴 작업에서 디젤을 실제 연료전지로 바꾸고 이걸 또 수소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였고요. 또 마지막 프로젝트는 다양한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공공 건물 내 냉난방 그리고 전력 마이크로 그리드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소비라든지 에너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실제로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밀 협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린 아이슬란드 EU 프로젝트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버드롤라라는 지역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재생 수소 에너지 생산을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수소 생산, 특히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수소 에너지의 잠재력을 확인을 하면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로드맵이라든지 국가 그리고 EU 전체의 로드맵과 함께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